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최근 취업난의 여파로 이공계로 진학하려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3월 이 학력평가 결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44.8%가 자연계에 응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4.1%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과학탐구 응시자도 39.6%로 지난해에 비해서 0.3%포인트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취업만큼 중요한 게 또 내가 선택한 계열이나 학과가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진학하는 대학만큼이나 학과 선택도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도 여러분의 진학 고민을 함께 하면서 최선의 전략을 짜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숭이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이여자고등학교의 정재원입니다. 요즘에 이제 환절기가 되고 그래서 아마 입맛도 떨어지고 감기, 몸살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학생들 많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그 다음에 틈틈이 운동을 하시면서 체력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5월달, 6월달쯤 되면은 체력이 떨어지면 공부한 의욕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 관리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진학계의 폭풍 카리스마시죠,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작년에 아마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요. 그 덩달아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안에서 했던 얘기도 굉장히 좀 인구의 회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유명했던 대사가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사였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3월 모의고사가 끝이 나고 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중에서는 좀 실망한 그런 어떤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는 아직도 8개월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진학계의 제임스 본드십니다. 숙문고등학교 진학팀장이신 윤태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숙문고등학교 윤태영입니다. 예, 지금 윤상현 선생님과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지난주 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개막하고 2연전을 치른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특정 팀은 기대보다 잘한다, 어떤 팀은 잘 못한다, 올해 예상치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144경기 중에서 이제 겨우 2경기 치른 겁니다. 그거로 모든 것이 결정나지 않고 아직도 변화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대입도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많으니까요. 많은 것들을 바꿔나가시는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우리 학생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이 모의고사 이후에 우리 학생들 입시 전략을 위해서 TBS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오는 4월 4일 토요일 중구구민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겠는데요. 2016학년도 대입 전형과 효율적인 대비, 또 3월 모의고사 분석을 통한 학습 대책과 시기별 전략을 주제로 안영근 선생님과 하기성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학생입니다. 방송 PD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제 성적으로 수시를 지원하려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적을 많이 올리면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PD가 꾸민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한 달 정도 3학년이 지났는데 어때요? 요즘에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냥 뭔가 이렇게 안 와닿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아직은 실감이 안 나요? 네. 그래요. 네, 아직 시간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잘해 나가야죠. 자, 오늘 방향을 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영 선생님께서 도움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윤상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 지금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셨어요? 지금 제 성적과 생활기록부로 어느 인서울 대학에 갈 수 있을지 고민돼서 네, 신청하게 됐어요. 아, 예.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분석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고등학교 3학년 방송국 PD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까지의 성적인데요. 국어는 3.25등급, 수학은 3.5등급, 영어는 3.75등급, 사회는 3.125등급. 그래서 국수형사 평균이 3.41등급입니다. 자, 학기별 추이입니다.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일시적인 하락을 했다가 다시 3등급으로 회복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한 모습을, 영어는 역시 5등급에서 4등급을 거쳐서 3등급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 B형 선택에 100분이 95에 2등급이고요. 수학은 A형 선택에 100분이 92에 2등급이고 영어는 100분이 85에 3등급입니다. 사탐은 경제와 사회문화를 선택했는데요. 각각 3등급과 4등급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100분위 합이 345.75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 11월 모의고사와의 비교입니다. 국어는 이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2등급 그대로 유지했고요. 또 영어와 사탐도 마찬가지로 전월 성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교내 활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 때 학급 정보 도우미로 활동한 기록이 있고요. 또 동아리는 방송반 활동을 꾸준히 했는데 아나운서 역할도 했었고 또 부장도 했었고요. 네. 또 이제 다른 동아리로 이제 또래 조정반이라는 또래 상담반 활동이거든요. 그것도 한 기록이 있었고요. 자, 봉사활동은 1학년 때 37시간, 2학년 때 89시간으로 활동했습니다. 자, 교회 활동은요,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 국민대토론회 수도권 미래세대 대표 학생으로 토론에 참석한 어떤 활동 기록이 있습니다. 네. 자, 수상 내역입니다. 전국 알림이 소감문 쓰기 대회에서 입선을 했고요. 또 교내 100일장에서 차하라는 기록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래 멘토링 참가 활동 소감문에서 3위 기록이 있었고요. 모범상 기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희망대학 볼까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일지망으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자, 이지망은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을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삼지망 역시 중앙대 심리학과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좀 기복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좀 아직 완성도가 조금 낮아 보이는데요. 윤상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먼저 이제 교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이 국수형사 평균 3.41등급이거든요. 뭐 이렇게 아주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또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닙니다. 네. 좀 무난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과목별 성적 마찬가지도 이제 좀 고른 편입니다. 거의 3등급대로 내 과목 내 영역 자체가 좀 비슷한 편인데 학기별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는 1학년 때 성적보다는 전반적으로 2학년 때 올라가면서 성적이 좀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데 유의미한 어떤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교과 성적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2등급대로 진입할 수 있다면 교과 성적이 2등급대가 될 수 있다면 조금 더 이제 학종에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일단 두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모의고사는 이제 전반적으로 내신 성적보다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수형사 등급 평균이 2.65등급으로 이제 교과 성적에 비해서 좀 우수한데요. 영역별 어떤 유불리를 따져 보았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비교적 고르긴 하지만 국어와 수학 영역의 성적이 영어나 이제 사탐의 성적보다는 조금 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11월 모의고사와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어가 이제 등급 하락이 이루어졌거든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그 내막을 들어가서 100분위를 봤을 때는 100분위 한 2포인트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 하락폭이 두드러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네. 이제 사회 과목에서 이제 변화를 했습니다. 사회의 문화를 선택하다가 이제 경제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동일 과목이 아니라 비교가 어렵기는 하지만 4등급에서 3등급 성적으로 좀 올렸고요. 또 100분위 면에 있어서는 향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교과 성적보다는 모의고사에 조금 더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그 3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이제 지원 가능 대학을 좀 가늠해 보면 100분위 합이 346점 정도였습니다. 346점이라는 점수를 작년도 수능했던 그 기준에다 적용을 해보면 전국 상위 누적 한 9.5%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성적이라면 국민대라든가 광운대 또는 단국대 이런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비교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교과나 모의고사에 비해서 그런 많은 기록이 있지는 않았지만 장점과 단점으로 좀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일단 장점은 글쓰기 관련 수상 기록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뭐 100일장도 있었고요. 또 소감문 쓰기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글쓰기 관련 장점을 이후에 뭐 논술 전형이나 이런 데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의 장래 희망이 사실은 방송 PD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은 이제 희망학과는 또 심리학과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절충과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방송 PD 쪽을 희망하고 있고 관련 또 동아리 활동을 좀 했었고요. 그런 기록이 2년 동안 좀 충실한 활동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장점을 꼽을 수 있는 게 인성 부분이었습니다. 모범상 수상 기록도 말해주지만요. 여러 가지 그 학생부에 있는 그 담임 교사들의 어떤 종합 의견들을 통해서 인성이 좀 훌륭한 학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족한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학생이 일단은 뭐 방송 PD를 희망하지만 학과 자체는 심리학과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심리학과와 관련된 활동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죠. 뭐 또래 상담반 활동에 조금 관련성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떤 그 전공 적합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점으로 제가 이제 생각이 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떤 활동이 좀 부족하다면 독서를 통해서도 독서 기록을 통해서도 전공 적합도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아직은 미흡한 상태라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네. 우리 학생한테 적합한 전형을 화면을 통해서 순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순위입니다. 1순위는 정시 전형을 제가 좀 꼽아봤고요. 네. 자, 다음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 논술 전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에게 이제 1순위로는 정시, 2순위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 3순위로는 논술 전형을 진단해 주셨는데요. 진단의 이유와 여기에 대한 대비법에 대해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1순위로 정시를 꼽았는데요. 사실 현 시점에서 판단은 정시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정시 전형을 1순위에 꼽은 이유는 현 기준에서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대비나 그런 어떤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요소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대비보다는 확률적으로 정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가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뭐 충분히 우리 학생이 고민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떤 그 학업 성취도를 보면 영어 역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적에 어떤 향상이 있어진다면 아마 정시에서 조금 더 나은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저는 1순위를 이제 정시로 좀 꼽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도전하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도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내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뭐 조언 드린 대로 학과를 심리학과에서 이제 그 신문방송학과로 변경을 좀 했으면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전광적합도는 어느 정도 좀 갖춰진 부분이고요. 3학년 1학기에 학생부 교과 성적을 좀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때까지 좀 끌어올린다면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원 기준은 모의고사 성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의 어떤 향상 추이에 따라서 전략은 수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3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 관련 기록들이 좀 수상 기록이 많았다라는 점인데요. 물론 이제 인문 논술이 단순한 글쓰기를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논술 전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역시 논술 실력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성별 과제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에 조금 더 강점이 있고 이후에 향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또 그 밑에 대학들의 어떤 최저 기준을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논술 전형도 병행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연세대와 성균관대도 중앙대까지인데 희망하는 대학의 이 특징과 또 가능성을 좀 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의 심리학과입니다. 6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70%와 면접 3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과 좀 비슷한 편인데요. 수능 최저 기준이 어떤 세계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을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은 연세대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에 희망하기에는 좀 교과 성적이 현재 상황으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리학 관련 전공 활동이 좀 거의 없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조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학교 생활 우수자, 그 전에 이제 활동 우수자 전에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심리학과에 합격했던 그 학생의 사례를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1등급 초반이었고요. 또 학생회장, 또래 학습반, 또래 중조반, 이 또래 중조반이 우리 학생이 했던 또래 조정반과 같은 그 또래 상담반의 역할이거든요. 특수학급 학생 도우미, 또 친구 사랑 주간 활동, 그다음에 논술 글짓기 대회 관련 어떤 다수 수상 이런 어떤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학생의 어떤 그 합격 요인을 보자면 일단은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라는 점이 첫 번째 요소가 됐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리학과 관련된 부분이 상담이라든가 특수학급 학생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인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합격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입니다. 사회과학계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14명 모집, 141명 계열로 모집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좀 많습니다. 자, 서류 10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는데요. 성균관대가 이제 올해 달라진 부분이 성균인재 전형과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이건 전형 어떤 방식이라든가 지향점이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모집 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계열은 글로벌 인재 전형을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두드러진 차이점이 되겠고요. 네. 자, 제출 서류는 이제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등의 일반적인 사안이고요. 2014 대입에 어떤 성균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1.2등급에서 2.2등급 정도의 교과 성적 분포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은 우리 학생이 성균인재 전형에 도전하기에,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 전형에 도전하기에도 교과 내신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전공 관련 활동 기록도 좀 없기 때문에 신문방송 전공 쪽으로 희망을 변경하고 또 3학년 1학기 내신을 좀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면 아마 좀 도전해 볼 수 있을 거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현 상황에서는 조금 합격을 장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인데요. 대학 자체가 지금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쪽이라서 아직 모집 인원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좀 비슷하고요. 선발 방법을 보시면요. 학교 생활에서 균형적으로 선정한 자를 선발하면서 학업 수학 능력을 50%, 그다음에 비교과 영역을 50%의 배점으로 균형적인 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 말고 또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비교과를 얼만큼 보느냐인데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일반적인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전형으로 좀 선발을 했고요. 전년도 어떤 그 기록들을 봤을 때 그 중앙대에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은 조금 부족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그 조금 더 도전해 볼 만한 여지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을 좀 향상시키고 전공 관련 내용들을 좀 보완한다면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성적 상승을 위해서 우리 학생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또 궁금해했던 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본인의 성적으로 수시 지원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적을 많이 올리면 지금 희망하는 연세대, 성균관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조언 좀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 성적으로 수시에 지원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서울이 가능할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런 아까 연세대나 성균관대, 중앙대의 경우에는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도전하기는 현 상황에서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하지만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에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또 논술 전형의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논술 전형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만 눈높이를 낮춘다면 현재 상황에서의 학생부 기록을 가지고도 인서울에 있는 뭐 광운대라든가 단국대라든가 국민대 이런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현 상황에서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적을 많이 올리면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적을 많이 올린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진단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들의 어떤 그 논술 최저 기준이 어떤 세계 2등급 정도인데 우리 학생이 지금 거의 근접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논술 전형을 통해서 희망하는 연세대와 성균관대의 논술 전형을 그 논술 전형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건은 최저 기준 충족 여부와 이제 논술 실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연세대와 성균관대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정시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학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100분위가 346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성균관대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한 38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현 상황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우리 학생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질문까지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학습 전략에 대한 조언을 좀 듣고 싶은데요. 윤상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영어 성적 향상이 시급하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우리 학생이 그 영어 학습법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을 하면서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적어 주셨거든요. 네. 그런 방법을 토대로 간단하게 3가지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학생이 읽기와 쓰기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인데요. 가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독해력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휘력을 기르고 또 문법을 바탕으로 한 구문 익히기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어법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굉장히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어법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는 사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어법에 대한 어떤 내용 공부를 한번 훑어주는 그런 어떤 선행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법 전반에 관한 선행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마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팁은요. 본문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처음 보는 지문을 해석할 때 이제 본문 해석을 본인이 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은 지문을 해석할 때 한글로 써보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확하게 한글로 해석한 것과 답지와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 나가면 아마 독해력에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줄 만한 그 추천 전형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한테 이제 추천을 좀 해주고 싶은데 1순위는 정시 전형이었고요. 수시 전형 중에서 조금 몇 대학을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화면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9명 모집하는데 전형 방법은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 상태에서 KU 자기 추천 전형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어떤 입시 결과를 살펴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3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광운대라든가 단국대 이런 정도의 어떤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윗 수준에서 지원 대학이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광운대 참빛 인재 전형입니다. 1단계에 3배수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과 1단계 성적을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전년도 그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인문 계열의 그 합격자 등급이 2.6등급에서 3.9등급입니다. 현 상황으로 우리 학생의 어떤 그 등급이 이 안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지원해 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이제 합격 가능성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이 역시 광운대 역시 현 상황에서는 도전을 해도 괜찮지만 이후에 모의고사 성적이 향상을 해서 정시 지원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면 그때는 어떤 고려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우리 학생? 계속 갖고 있던 고민을 네. 이렇게 풀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고민을 좀 더는 기회가 됐어요? 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이거 바탕으로 해서 학습 계획도 잘 짜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요.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송국 PD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 2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3순위 논술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보완할 점은 신문방송 계열로 학과 변경을 고려하시거나 희망 전공인 심리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보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영어 성적도 향상시켜 정시를 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광운대 미디어 영상학부 참빛 인재 전형을 추천합니다.